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11월 입문과정 끝나고 이제 기본과정입니다. 자, 기본과정이고, 자, 저는 이제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는 홍승한이라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책 다 받으셨죠? 6권 싸우니까 이만하죠? 할만하죠? 할만해요. 6권인데 못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포스트잇 막 붙여놨잖아요. 여기 막 보이죠? 열심히 이제 붙여놨어요. 이제 요게 개정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올 11월 말에 법률이 바뀌고 규칙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규칙 바뀐 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규칙 바뀌었고, 자, 규칙이 바뀌었는데 규칙 바뀐 게 내용이 시험에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바뀐 내용은 다시 불러드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개정 규칙이 이제 포함시키면 책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개정 법률은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되고, 현재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달에 이제 기초과정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 시험단한테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 수업 과목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네 타임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타임이고 지금 4시간 안 그랬죠? 네 타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거 볼 거예요. 이제 공시법 오리엔테이션. 공시법이 뭐냐? 한번 설명 한번 쭉 들으시고, 두 번째가 이제 총칙 파트 볼 거예요. 공간정보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의 등록, 그 다음에 지번 파트.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자, 보시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이제 시험 과목.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은 이제 1차와 2차가 있죠. 자,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1차 두 과목 뭐 있다? 이제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이제 두 개. 이렇게 있고. 2차가 이제 세 과목이죠.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법 와 있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공법, 세 번째 이제 공시법 및 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는, 자, 1차 두 과목 평균 얼마? 60 맞으면 되고요. 2차도 평균 얼마? 60 맞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들, 1차 민법과 개론 두 개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할만해요? 학개론? 민법?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보세요. 두 개 중에서 더 좋은 과목 더 하세요. 좋은 과목, 자, 이제 우리 평균 60이니까 60 맞으면 되겠죠. 근데 그것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70, 50. 그렇게 해도 되죠. 잘하는 거 몇 점 맞고, 70 맞고, 못하는 거는 50 기본만 깔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또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해도 돼요. 80, 40. 맞지? 80, 40 맞아도 되잖아. 평균 60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공부해보시면 이제 앞으로 개론이 편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민법이 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한 과목을 조금 더 하세요. 그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은 2차가 다 민법 과목, 이게 법률 과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조금 더 하는 게 좀 공부하시기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 개론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학개론에는 주로 이제 그거 나오죠. 이제, 경제학 관련된 원리들이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경제 원론에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제 부동산 나온 단어를 다 뽑아놓은 책이 학개론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양도 좀 많고, 조금 이제 또 경제학 좀 지식을 좀 요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민법 보시면 이제, 자, 민법은 크게 이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앞에가 이제 민법 총칙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있죠. 원래 민법에는 그게 있어요. 친족 상속이. 우리 시험법이 아니까 빼고 대신에 고개 들어왔어요. 민사특별법 파트, 이렇게 이제. 그래서 민법의 파트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어떤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가장 기본되는 이제 어떤 원리를 이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관련되는 원리. 그럼 뭔가 하면, 자, 학개론이라는 법은 부동산이 뭐냐, 요걸 공부하는 법이고요. 민법은 이제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원리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차 두 과목은 이제 조금 이해를 많이 요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1차 이제 민법 개론 두 개. 자, 외운다 치면 한두 곳도 없어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제. 들으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우리 시험은 1차가 조금 더 비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한 4월 달까지는 1차 좀 틀을 좀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개론이랑 민법. 자, 공부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일단 두 개, 흐름을 딱 잡아주시고. 2차는 이제, 자, 그럼 이제 1차 두 과목은 이해를 많이 요하는 과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은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암기하는데, 맨날 하는 말.
자, 지금 외워서 어디 써먹으려고요? 지금 외워도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암기는 언제? 내년 여름에. 그렇게 하셔도 돼.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세 바퀴 듣고 그 후에 외워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 이제 문제 볼게요. 첫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법. 자, 이제 현재 우리 시험 과목이 시험이 정식 명칭이 뭐죠?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가장 기본되는 법이에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또 이제 업무 관련해서 이제 절차들이 나와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공법.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공법. 자, 이제 기초 들으신 분들은 자, 공법 할만하죠? 할만해. 자, 근데 언제나 뭔가면 이 법률 과목은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법 파트가 이제 좀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용어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공법은 듣다 보면 나중에 외워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하는 말. 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시간 맨날 그러죠. 우리 한모 씨가 수업할 때. 자, 어차피 공법은 몇 점 맞으면 돼요? 50원 맞으면 돼. 50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그거 못하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들으세요. 이제 공법은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공법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차피 공법은 해도 50 안 해도 50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들 요게 이제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부동산 공시법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과목이에요.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세법. 자, 그럼 이제 하나 현재 자 다른 과목들은 다 40문씩 나오죠. 근데 공시법 세법은 합쳐서 40문제죠. 그럼 이제 공시법이 몇 개 나오죠? 26개면 나도 참 좋겠어. 24개. 세법이 16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공시법 세법 잘 안 해요. 왠가 하면 자 보세요. 내가 공부해도 그럴 거예요. 1차 2개 중요하죠. 공부해야지. 1차 2개 어느 정도 틀 잡히면은 2차 넘어와야죠. 제일 처음에 이제 중개사법 하고 그다음에 공법 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영원히 공부가 안 끝나요. 여기는 못 넘어와 지금. 그래서 내가 만약 공부하는 데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반밖에 안 나오는데 뭐. 근데 보세요. 이 공시법 세법 모르면 절대로 계약은 안 이루어져요. 자, 이해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누가 오더니 자기 땅 좀 팔아달래요. 누가 나한테 어디 내가 이제 공중하는데 땅 좀 팔아달래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럼 이 토지가 정말 내가 팔아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때 나오는 게 그게 공시법이에요. 그 토지를 토지 표시든 권리관계든 분석을 딱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분석해서 설명 다 해줬어요. 그때 이제 매수인이 사겠대. 매수인이 사기 전에 무슨 이제 계약서 딱 쓰고 물어볼 거예요. 공인중개사한테 내 토지를 사면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요 세금은 잘 모르거든요. 세금은 세무서한테 가보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꼭 신경 쓰셔야 돼. 그래서 됐고. 그럼 처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2차는 법 과목이기 때문에 좀 내용들이 많고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암기가 필요한데 암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5, 6월 달 이후에 이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시험은 언제 보니까? 이제 10월 말에 보니까.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자 1차는 이렇게 했죠. 70, 50 맞으면 된다 그랬죠? 2차는 이제 보세요. 어떻게 맞아야 돼요? 60, 60, 60?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점수가 80, 50, 50이에요. 자, 이제 기초인문 들으신 분들은 자, 중개사법 들어보니까 알아듣겠죠? 요게 가장 한국말이에요. 수업 들어보면요. 다른 건 다 러시아 말이야, 이제. 근데 얘는 들을만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편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기본 60점, 80점 잡아요, 이제. 그 다음에 공법은 어차피 50이야. 그 다음 이제 공시법, 세법 묶어서 얼마? 50. 그럼 돼요. 80, 50, 50. 그럼 평균 60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세요. 자, 시험은 어차피 계획이 많이 좌우해요. 똑같은 시간을 좀 들이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일단 2차 과목에서는 이제 2차는 수업은 다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시고 대신에
일단 초반에는 복습을 많이 하지 마세요. 왠가 하면 1차 때문에. 1차를 좀 한 4월 달까지는 좀 틀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2차는 수업만 꾸준히 들으세요. 복습하는 시간에는 1차 보세요. 개론이든 민법이든 이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2차는 이제 한 5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뭔가 하면 수업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안 듣고 5월 달에 와가지고, 자, 5월에 해도 된대. 처음 시작하면은 큰일 나요. 수업은 들으실 때 복습하는 시간을 줄이시라고, 이렇게 이제. 복습은 짧게. 남는 시간은 뭐 한다? 1차, 2과목, 이렇게 이제. 그래서 2차가 이제, 2차에서 이제 이렇게 계획만 세우시면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맨날 하는 말. 어차피 시험은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 시험은 계획이 많이 좀 좌우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단히 시험 보셨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흔히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제. 자, 이제 중개사 업무. 이제 시험 붙고 나면 뭐 하냐. 자, 이제 그리고 제가요 20년쯤 전에 무슨 어느 회사랑 계약을 새로 해가지고요. 회사를 옮겼어요. 이제 요 학원 이제 관련된 회사를 옮겼는데 그때 신문기사가 나왔었어요. 10년 내 없어질 직업 1위 공인중개사. 아주 오래됐어요. 그 기사 나온 지.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재산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 뭐예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자, 또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빼고 아무것도 없어. 뭐 예금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다 부동산이지 뭐 그냥. 근데 그 중요한 부동산을 저 뭐 인터넷으로 막 거래하겠냐고요. 어차피 없을 수 없는 직업이에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게 이제 업무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하면 중개업 해도 되고요. 요즘 이제 분양도 많이 관련돼서 합니다. 이제 자, 분양하고 그다음 이제 현재 최근에 이제 가장 뜨는데 여기 관리대. 자, 뭔가 하면 빌딩 관리 있죠.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중에서 찡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파트도 앞으로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뭐랄까 비중이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경공매 입찰 대리. 경매 입찰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현재 뭐 지금은 조금 틀린데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자, 돈 버는 제일 좋은 방법 뭐냐? 물건을 경매를 받아서 묵혀두면 된다. 진짜 그랬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경매도 상당히 이제 괜찮습니다. 되고 또 그다음 이제 현재 요거 많이 하죠. 부동산 컨설팅. 요즘은 풍수를 여기 저희 접목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중개하면서요 그 건물 인테리어 새로 싹 해줘요. 그래서 컨설팅으로 계약서 씁니다. 컨설팅에서는 수수료 제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개는 중개 수수료가 있죠. 조기는 별도로 달라요. 그래서 컨설팅에서 이렇게 이제 흔히 뭐 업무 관리라서 여기 크게 4가지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증 따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일 쉽게 하는 게 이제 창업 이렇게 될 거고. 또는 취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개사 증 라이센스가 어차피 괜찮은 라이센스 중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되고. 그다음 이제 뭐 컨설팅 아까 그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대학생들,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은행 같은 경우들, 또 건설회사는 요증 따면 가산점제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 이제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제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시험 공부는 붙어야 끝나는 거고요. 안 붙으면 영원히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확 해서 확 끝내야 돼요, 시험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괜찮아요. 괜찮고요. 아까 제가 한 거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없어질 직업 1위 공인중개사.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가면 이제 업무 자체가 이제 컴퓨터가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없어질 직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쪽 관련해서 이제 뭐 대학원 쪽 강의 나가보면 현재 되게 지금 일반적으로 좀 대부분 대학원들이 미달이에요. 인원이요. 모집 인원이 미달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부동산 대학원은 아직까지 경쟁률이 꽤 있어요. 뭐 2대1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현재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고. 자, 그다음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수업 과목.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수업 과목이 이제 정시 형식이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제. 자, 그러면 자, 혹시 학원 오시기 전에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들어보신 분? 현재 우리나라에 저런 법은 없어요. 그냥 명칭일 뿐이에요. 하나의 명칭이고. 현재 그럼 이제 앞으로 자,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잘라 보셔야 돼. 자, 이제 보세요. 부동산 공시법 단어가 3개죠. 잘라세요. 첫 번째. 자, 부동산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공시가 있고 법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자, 부동산은 뭐와 뭐? 왜 맨날 저 공부했어요. 부동산이 뭐냐?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정착물의 대표가 뭐다? 건물. 그럼 이제 부동산. 이렇게 되겠죠. 이제 토지와 건물.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공시 그래요. 공시란 말은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해서 공시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알고 있는 거. 내가요. 토지를 샀어요. 그럼 나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해야 소유자. 저 등기라는 게 이제 공시제도예요. 등기라는 제도.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내가요.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막 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구청 가서 등록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공시라는 말이 요 두 가지예요. 이제 등기와 등록. 요게 이제 권리관계를 널리 보여주겠다. 이게 공시제도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고 공시제도가 등기와 등록이 있죠. 요걸 세트로 묶으면 이제 법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토지를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그럴까요?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게 이제 정식명칭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기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내가요. 자,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토지의 등록.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자, 혹시요. 요런 거 들어봤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그게 토지를 등록한 장부예요. 그거는 여기 있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이제 토지 관련되는 두 개 법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보세요. 자, 건물. 보세요. 건물도 이제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건물을 등기하는 법.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건물을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요것도 부동산 등기법. 왜? 등기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이 둘 다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건물을 등록해야죠. 자, 혹시 요거 들어봤나요? 건축물 대장? 그죠? 그게 이제 건축물을 등록한 장부죠. 그건 여기 있어요. 건축법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세 개가 이제 토지 건물에 관련 법입니다. 이제 대표 세 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 그거 들어봤죠? 공시지가. 내년 초에 공시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공시지가는 여기 그 법률이 여기 있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현재 요 네 가지가 이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들이에요. 이게. 근데 요거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시법 요거 말고 합쳐서 이제 16가지가 있대요. 법률이 16가지. 시행령 합치면 580가지가 있대요. 그게 이제 현재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럼 우리 두 개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자, 그 다음 우리 건축법은 언제 공부했죠? 이건 부동산 공법 시간에. 글로 넘겨놨어요. 그럼 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지. 공시지가는 거기 나왔고요. 학계론 제도예요. 학계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공시법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등기법. 두 번째는 공간정보법. 이 두 개 묶어서 이제 공시법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는 현재 이 두 개 법률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그 기능이 뭐다? 그게 공시. 자, 한 번 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기 토지를 팔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죠. 이제 갑을 매도인 그러겠죠. 을은 매수인 그러겠죠. 그 문제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요 을한테 팔고 싶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저 갑은 을한테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약간 부풀린다? 아니 많이 부풀린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자, 매수인 을 이제 보세요. 이제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매수인 을은 이 사람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일반상 알아봐야 돼요. 제일 먼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거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여기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를 이제 토지 표시라 부를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토지 표시 되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을. 요 토지에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에 그런 거 나와요.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 가끔 뉴스에 나와요. 소유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확인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이제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그럼 이제 을이요. 토지를 사가지고 요 토지 사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이것도 확인해야 돼. 또 만약에
갑의 토지예요. 1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그럼 이제 을 갑한테 매매대금을 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아니죠. 그럼 대금에서 1억 빼든가. 갑한테 갚아라. 요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럼 저당권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매수인 을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두 개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저 토지의 토지 표시를 확인해야 돼요. 토지 표시. 요게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겁니다. 되고. 또 두 번째 토지의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를 권리관계.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자, 매수율은 이제 부동산에서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토지의 표시, 두 번째가 권리관계. 자, 그럼 문제는 보세요. 우리 토지 표시가 궁금하면 그때는 이제 장부를 지적 공부라는 걸 떼봐야 돼요. 지적 공부. 자, 또 처음 보는 단어네. 자, 보세요. 그럼 지적 공부는 무슨 뜻?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 확인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이제 을이 저 토지에 이제 권리관계가 궁금할 때, 권리관계. 그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이제 등기부. 이제 두 장부인데 이것은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법이 요거예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등기부, 요게 뭐다? 부동산 등기법.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개 법률은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줍니다. 그게 공시제도예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또 처음 보는 거. 지적 공부와 등기부가 있죠?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나온 프린트 있죠? 자, 한번 펴보세요, 이제. 자, 첫 번째, 제목. 토지대장 올드는 프린트. 없는 분은 요거 그냥 보시면 되고. 신시해서 받으세요, 프린트.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첫 번째. 자, 제목이 이제 토지대장 딱 돼 있어요. 토지대장. 그럼 이제 확인할게요. 왼쪽을 딱 보니까 토지에 소재 지번 들어와 있죠. 경기도 안양시 동암구 관양동. 지번은 1590번지고. 지목은 대, 면적은 6736.2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지목 면적. 이렇게 하세요, 이제. 왼쪽에 토지 표시가 쫙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자, 이 토지는, 자, 보세요, 이제. 소재와 지번인데, 안양시에 있는 토지죠. 지번은 1590번지고, 지목은 뭐고? 대고. 면적은 6만 제곱미터 좀 넘네요.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여기 줄 그세요. 토지 표시,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는 딱 보니까 여기, 오른쪽 보니까 여기 소유자라고 딱 돼 있어요. 자, 소유자에 이제 뭘 적어 놨어요? 밑에 이제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등록번호. 요 등록번호 요게 이제 자연인들은 이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제 자연인들은. 근데 이제 소유자가 이제 누구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제 뭐라고? 안양시라고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자, 보세요. 요 토지가 어딘가 하면요. 안양시청 부지예요. 이제 개인 토지는 함부로 못 보여줘요,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안양시청 부지 때문에 뽑아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안양시청 부지고요. 지목은 되고, 면적은 이제 6만 제곱미터 조금 넘네요. 이렇게 이제. 요 토지구나, 받고. 그럼 두 번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토지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자, 그 다음 장.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지적도 등본돼 있어요. 지적도 등본. 확인해 볼게요. 자, 소재가 이제, 자, 경기도 안양시 동암구 관양동 돼 있고, 지번은 1590번지 이렇게 돼 있고, 똑같죠, 이제. 앞에 왔던 소재 지번이랑 똑같고, 밑에를 딱 보니까 1590에 대라고 딱 쓰여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점이요. 1, 2, 3, 4, 5, 6 점을 다 찍어놨죠. 요게 이제 경계점이에요, 이렇게. 경계점. 요 점들이 이렇게 이제. 요 이음은 이제 뭐가 된다? 경계가 정해지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안양시청 부지인데 어떤 모양이에요? 옆으로 길쭉하게 생겼죠,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요게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요게 나중에 공포공할 때 또 나와요, 이렇게 이제. 토지를 다 이제 어떤 모양인지 보시면 됐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리고 현재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안양 평촌이거든요. 안양 평촌은 제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예요. 자, 그럼 이제 자, 1기 신도시 딱 지을 때 그 지역을 국가가 측량을 딱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장부가 한 개 더 있어. 그 다음 장 보세요, 이제. 다음 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써 있어요. 다시. 자, 무슨 장부라고요? 이제 경계점 좌표
좌표 등록부.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 요게 뭐다?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 장부는요, 전국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이제 강남 지역 이렇게 이제 수도권 신도시 그 가끔 요즘 이제 그런 거 나오죠. 혁신도시 이런 들어봤죠. 지방과 가끔 있어요. 혁신도시라는 거 이제 뭐 산업도시라는 거 그런 경우에 이제 만든 장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다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 7%, 8%밖에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요 장부는 이렇게 이제 중요 장부니까 명칭하셔야 돼. 하나 더 볼게요. 자, 옆에 보니까 이제 똑같아요. 이제 소재 지번 나와 있고, 관양동 1590번지고, 밑에 이제, 자, 또 똑같죠? 여기 이제, 점 보세요. 점을 찍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찍어놨죠? 요걸 다 잡아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좌표. X축, Y축, 좌표를 다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말하는 무슨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3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토지대장, 두 번째가 지적도, 세 번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묶어서 이제 여기를 지적 공부라 딱 불러요. 그럼 영감 이제 지적 공부는 이제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만든 장부입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하나 보셨고, 그 다음 장 가보시죠. 여기 이제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 돼 있어요. 자, 그럼 하나,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 흔히 보세요. 우리 과거에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들어봤죠? 지금은요, 등서에서 등기부 등본 초본 이런 말 안 써요. 지금 저렇게 불러. 등기사항 전부증명. 또 등기사항 일부증명, 그래요. 이렇게 이제. 또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전부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뒤에 이제 말소사항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등기부 등기된 걸 다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볼게요. 밑에.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자, 표제부라고 딱 돼 있고요. 일단 요거 이제 줄 한번 볼게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게 등기부 양식이에요. 자, 제일 앞에는 뭐가 있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러면 표제부 옆에는 뭐라 써 있죠? 토지 표시라고 돼 있어요. 토지 표시.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표제부에는 뭘 적어줘라. 이제 토지 등기부니까 토지 표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밑에 확인할게요. 표시번호 1번. 접수는 1994년 4월 9일. 소재와 지번은, 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590번지고, 지목은 대. 똑같네요. 관양동 1590번지고, 지목은 대. 이렇게. 면적은 6736.2제곱미터.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토지대장에서 토지 표시 4개 나왔죠. 그거예요. 똑같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똑같이 적어놨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갑구. 갑구 옆에는 뭐라 써 있다?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 그럼 이렇게 되겠네. 갑구는 뭘 적어라?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이제 순위번호가 1번.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있고, 등기 원인에 몇 월 며칠 매매라 써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끝에 보니까 권리자 및 기타상란에 소유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안양시라고 돼 있지,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가 아까 무슨 어떤 토지라고요? 안양시청 부지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안양시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부에서 이제 여기 등기 목적 돼 있죠. 요 등기 목적이 뭔가 하면요. 각종 등기 제목을 등기 목적 그래요. 등기 제목. 이렇게 돼 있지, 뭐. 소유권 이전. 또는 이제 뭐 소유권 말소 등기 뭐 이제 또는 전세권 설정 이제 제목을 등기 목적 그럽니다. 그다음은 여기 매매라고 써 있죠? 여기 등기 원인인 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이 등기 목적이에요. 등기 원인은 뭔가 하면 목적이 나오기 이유. 요게 등기 원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흔한 가장 흔한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뭐 매매가 되겠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자.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그때는 상속 그러겠지. 이렇게 이제. 또 증여를 받았다. 그때는 증여 이렇게 되겠지. 이제 구분하셔야 돼.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던 이유 이렇겠지. 여기 이제 갑구예요, 갑구. 자, 그다음 이제 을구. 이제 을구인데 을구편은 뭐라 써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럼 하나 이제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대표가 뭘까요? 그치. 저당권, 또 전세권,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뭐라 쓰여 있어요? 기록상 없음. 자, 안양시청 부지죠. 뭔가 하면 시청 부지니까 그 시청 부지에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전세권자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쪽 이제 기록상 없음. 이제 명칭 보셔야 돼. 자, 다시 첫 번째 이제 등기부 등본 안 그래요.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사항 전부증명 이렇게 하고 가로 속에 이제 말소항이 포함됐다 돼 있고. 그럼 이제 하나 이제 자 표제부 갑골구고 표제부는 뭘 적어주고? 그렇죠. 토지 표시에 대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울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게 이제 지적 공부와 등기부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볼게요. 현재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 관련해서 알아볼 사항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토지 표시와 권리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토지 표시 공부할 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왜 이제 지적 공부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공간정보법. 그다음 이제 토지의 권리관계가 궁금하다. 권리관계가. 이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이게 등기부. 요거에 관계 등기법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보세요. 현재 공시법에는 이제 법률이 두 개 있어서요. 첫 번째가 이제 자 부동산 등기법. 또 하나 이제 공간정보법. 두 개 법이고 시험 보러 가시면 등기법 문제가 12문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공간정보법이 12문제 나옵니다. 합쳐서 24개죠? 나머지 이제 세법이 몇 문제? 16문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묶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한 과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시험 꽈락제도 있죠. 그럼 공시법 세법은 꽈락 어떻게 정해요?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묶어서 40 넣으면 돼.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잡아놓고 이제 자 이제 목표. 자, 첫 번째 일단 요거 먼저 보세요.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오죠? 자, 목표 이제 12문제 나오면 이건 최소한 11개는 맞아야 돼. 내가 지금 최소한 그랬어요. 속으로 차, 말이 되냐? 자, 말이 돼. 자, 이유. 자, 보세요. 혹시요. 학원 오시기 전에 공간정보법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이거 아무도 몰라요. 요건요. 우리 시험에서만 나오는 법이에요. 또 우리 뭔가 하면 이 법 자체를 시험 보는 시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2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기출문제 또 나온다고. 그럼 그거 못 맞히겠냐고. 시험 다 나온 건데 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시험 효자 과목이에요.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등기법. 이 등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는 이유. 자, 이유 알려드릴게요. 현재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자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을이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집을 했다. 그럼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 을은 이제 소유자단이다. 자,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대금 다 주고 부동산을 넘겨받았어요. 그 을은 소유자단이다. 아직 아니에요.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뭔가 하면 이 등기는 언제나 매매가 나와야 돼요. 뭔가 하면 자, 민법에서 이제 법률행위를 하고 권리변동 과정이 등기라는 법이에요. 근데 뭔가 하면 이 매매라는 거 이게 민법사항이에요, 지금.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등기가 어려운 이유는 민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일 무슨 법? 그치, 민법이 문제야, 민법이.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민법 잘 들으시고 언제나 민법이란 법이요. 모든 법률 과목의 기본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민법을 잡으셔야 쉬워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등기를 좀 잡아놓으시면 민법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등기법이 민법과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등기는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이제. 등기는 어려운 대신에 꼭 하셔야 돼.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 민법이 안 돼요. 요건 이제 12개 나오는데, 자, 좋은 거는 이제 뭔가 하면 등기가 진짜 어려운 법이에요. 문제를 함부로 못 내요. 왠가 하면요. 이 어려운 법은 함부로 내버리죠. 그럼 다 까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2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8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나온 거 또 낸다고. 그럼 이제 뭐 보세요. 우리 공시법 24개 나와요. 자, 24개 나오면
최소한 몇 개는 맞아야 한다? 11개, 8개? 19개를 맞아야 돼. 내가 지금 최소 그랬어요. 이하는 용납이 안 돼. 자존심 상해 안 돼. 그래서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일단은 초반에 이제 수업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등기는 되게 쉽다 그러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등기란 말 많이 들어봤죠. 등기는 거부감이 없어요. 잘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되게 쉽다고 느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예요. 공간정보법. 처음 들어본 법이죠. 사람들이 되게 초반에 되게 어려워해요. 용어가 좀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등기는 되게 쉽고 지적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도 줄여서 우리 제가 앞으로 지적표라 부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한 5월 지난 평가가 바뀌어요. 등기는 어렵고 지적은 쉽더라. 이렇게 말하면 아, 저분이 붙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딱 해요. 원래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꾸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공시법은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수업만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수업은 4월달까지는 수업만 꾸준히 들으세요. 수업만. 크게 복습 연연하지 말고. 5월달 이후에 이제 수업 들으시고 복습도 안 늦어요. 어차피 그래도 뭔가 하면 용어가 이제 해결되면 되게 수월한 법이에요. 목표. 자, 24개 나오면 적어도 몇 개는 맞아야 한다? 19개. 19개, 20개는 맞으셔야 돼, 이제. 그래서, 자, 20개 딱 맞으면 몇 점? 20개 맞으면 50점. 세법 한 100개 맞으면 60 넘잖아. 뭐, 그럼 되지, 뭐. 그래서 이제 공수법이 되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뭐랄까요. 조금 비중이 커요. 문항수는 적지만 최대한 많이 맞히셔야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돼 있고. 그럼 또 하나 보셨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기출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랬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오는지 출제 포인트를 보여드릴게. 자, 볼게요. 자, 일단 자, 출제 포인트. 자, 책 한 펴 보세요. 자, 여기는 좀 그렇고 쭉 넘어가서 이제 본문 바로 앞장. 자, 17페이지. 여기 파란 종이 있죠? 여기 한번 펴보세요. 파란 종이. 여기 이제 여기 목차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가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목차고. 옆에 뭐 적으셔도 되고 한번 뒤에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제 크게 자, 정식 명칭은 되게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지적법이라 부를 거예요. 지적법과 똑같은 법위로 보시면 되고 크게 이제 5개 장입니다. 1장은 총칙이고요. 총칙 파트는 현재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대신에 총칙은 요거 하셔야 돼. 용어 정의. 용어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똑같아요. 어느 법이든지요. 용어만 끝나면 한 절반은 끝나요. 용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 볼 거예요.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지의 등록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제목이 토지의 등록인데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에 뭘 등록한다. 그게 이제 토지 표시라 부를 거예요. 요 파트고 첫 번째가 이제 토지 등록의 원칙들 물어볼 거예요. 토지의 등록의 원칙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토지 표시가 4개 와요.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묶어서 이제 토지 표시라 부를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자, 현재 35회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번이 한 문제 나왔고요. 지목이 2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경계가 1개, 면적 파트가 1개. 그것도 특징은 면적이 1개 나왔는데 자, 이제 특징이에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35회 시험에서는 면적 파트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게 그거 나왔어요. 킬러 문제. 다 틀리는 문제. 1개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는 킬러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보셔야 돼. 됐고. 자,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세요. 그러면 토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토지를 어디에 등록을 해요? 그게 이제 지적 공부예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우리 아까 3개 봤죠? 첫 번째, 토지대장, 지적도. 또 하나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 공부고, 요건 시험에 요거 나와요.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나와요. 이게 보통 2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은 주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또 이제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보통 이제 2문제 나와요. 2개. 자, 그 다음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이제 그 뒷단락인데, 뒷단락은 제목을 지적 공부의 공개 등 그래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3장 뒷부분에는, 자, 타이틀이 4개 올 거예요. 첫 번째가, 자, 쓰지는 마시고, 뭐 지적 공부 공개에 관한 거 하나. 두 번째는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라는 거.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네 번째가 지적 공부의 복구. 4개인데, 4개에서 보통 이제 시험에서 1개나 2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3장은 이제 등록 사항이랑 나머지 파트 보시면 되고. 묶어서 볼게요. 2장 제목은 토지의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죠. 묶음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그 후에 토지 표시가 이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죠. 그게 토지동이에요. 토지동 이 말은 뭔가 하면 토지 표시가 바뀌었어요. 그럼 문제가 이제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거기가 지적 정리예요. 이렇게. 순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법이 순서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토지동 사유라는 거 이거 보셔야 돼. 토지동 종류 파트고 이 파트는 이제 35 시험은 한 문제 나왔고요. 아마 내년 시험은 2개 나올 거예요. 이제 토지동 종류 1개나 2개 이렇게. 그다음 또 이제 축조 편견이랑 이것도 이제 토지동 종류의 하나인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요건요 재밌는 거. 자 축조 편견 이것도 토지동 사유예요. 자 요거는 재작년에는 문제가 한 해 3문제 나왔어요. 작년 시험은 2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1개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는 아니 1개 나올 거야. 1개야 1개. 하나 또 나와. 이제 축적 변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청을 누가 할 것인가. 토지용 신청권자. 이것도 이제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이제 지적 정리라는 게 뭔가 하면요.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 뜻이에요. 이제. 요 파트고 이제 정리 파트인데 아마 제가 개인으로 볼 때는요 지적어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에요. 지적 정리 파트. 보통 시험에 이제 한 2문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자 토지동은 이렇게 해서요.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니까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여기가 지적 정리. 자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동은 변화가 있었죠. 그럼 요거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토지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가 이제 지적 측량입니다. 이렇게 이제 측량인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지적 측량. 자, 현재 우리 시험이 지금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측량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시험에 안 나와요. 기본적인 사항만 딱 나와요. 이 파트 이제 문제가 3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 절차.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측량 족보 심사. 요 3가지가 시험 나와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면 3문제예요. 근데 이제 특징 말씀드리면 이 파트가 작년 시험에는 4문제가 나왔어요. 지적 측량 부분이. 근데 올해 시험에는 1개도 안 나왔어요. 1개도 안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그럼 내년에는 또 3개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3개 나오면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지적 측량 대상 물어보는 거. 지적 측량 절차.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측량 족보 심사라는 거. 이렇게 이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절대로 문제 제목이요. 이거 안 벗어나요. 여기서 적어도 11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여기 면접 파트가 킬러 문제가 하나 나왔거든요. 킬러 문제가 나왔는데 이 킬러 문제는 보통 한 3년에 1개씩 나와요. 올해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 내후년은 안 나올 거예요. 킬러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 보시면 돼. 첫 번째 하나이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자, 등기법 가볼게요. 자, 등기법은 이제 자, 139페이지. 여기 이렇게 파란 종이 중간에 139 가보시고 이제 또 크게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개 장이고. 여기도 이제 자, 첫 번째 하나씩 볼게요. 이제 자, 등기의 첫 번째 총칙이고 첫 번째 총칙 파트는 이제 크게 내용이 5가지예요. 등기가 뭐냐, 등기의 의, 그다음 이제 등기 종류, 뭐 등기할 대상이 뭐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등기할 종류, 대상 파트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 이제 등기 효력과 요건, 이 파트는 민법상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가끔은 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게 보시고 이제
자, 크게 이제 요 파트는 보통 이제 문제가 한 개나 두 개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종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보세요. 자, 기초인문 들으신 분들. 부기등기라고 기억나세요? 그게 여기서 시험 나와요. 부기등기가 이제 흔히 매년 한 개씩 시험 나옵니다. 이제 35회 시험은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거예요. 이제 부기등기 한 개 이렇게 이제 부기등기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러면 과연 등기할 대상이 뭐냐? 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파트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내년에는 이제 나올 사항입니다. 하나 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래서 등기의 종류, 대상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등기 효력과 유효권 이 파트는 민법에서 겹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은 총칙 파트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등기의 기간이 뭘까요? 그렇지. 등기하는 국가기관. 뭐 등기소 그러겠죠. 그다음 이제 등기소가 하니까 등기관이 있고 등기부가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파트고 이제 대부분 시험은 요거 시험 나왔어요. 등기부에 관한 거. 이 파트가 보통 이제 한 개씩 시험이 나옵니다. 이제 등기부.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시험은 요거 시험 나올 거예요. 등기소에 관한 거. 요거 나올 비중이 높습니다. 자, 이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이런 거 어떤가 이제. 아버지는 갑이고요. 아들이 을이에요. 갑이 사망했어요. 그 아들 을이 뭐 받아요? 상속. 자, 근데 이제 문제. 아버지와 갑이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요. 자, 서울에 있는 토지, 뭐 부산에 있는 건물,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아들 을이 상속을 다 받았어. 그럼 이제 보세요. 한 개는 서울 땅이죠. 부산에 있는 건물이죠. 제주도에 있는 토지죠. 그럼 이거 등기를 원래는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따로따로. 근데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개정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어요. 서울 땅, 부산 땅, 제주도 토지를 한꺼번에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리 이제 무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되게 좀 뭐랄까요. 개정사에서 좀 중요한 사항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등기소 이것도 한 번쯤 이제 내년 시험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럼 이제 제목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자, 이제 언제나 우리 등기는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 총론이 뭐라고 하면 절차를 이제 다 모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주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뭐 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을은 이제 소유 자산이다. 아직 아니죠. 뭐 해야 돼?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 되겠죠? 이제 등기 신청을 딱 해요.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등기관이 의뢰 서류를 이제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 심사를 해봐요. 심사 이상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등기부 기록하면 을은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이제 등기 절차예요. 절차인데 자, 한 번 더. 그럼 절차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해요? 뭐 신청할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신청을 자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등기 신청 형태를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원래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돼요.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갑과 을 말고 3자도 등기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국가기관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간공서 촉탁이라 불러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직권 등기도 있고 쭉 나올 거예요. 형태 파트 요게 이제 보통 시험에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형태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뭘 준다? 그렇죠.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랬죠? 이 서류가 되게 중요해요. 서류를 앞으로 이렇게 불러. 서류를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 불러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정보란 말 대신에 서류 그러면 돼. 서류 파트. 요것도 이제 보통 이 문제가 이제 한 개나 보통 두 개가 시험 나옵니다. 이제 서류 파트고 또 이제 그리고 현재요. 을이 등기가 을이 원래 출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때는 인터넷 시대죠. 꼭 출석을 해야 돼요. 이제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등기를 전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등기 신청 방식 그래요. 근데 이제 방식인데 이 파트도 조금 이제 원래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데 법률이 약간 좀 개정이 됐어요. 이제 약간 좀 많은 내용은 아니고 조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위에 이제 요 세 가지예요, 이제. 자, 신청인데 첫 번째 형태 물어보는 거 하나.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부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서류.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등기 신청 방식 되고. 그 뒤에 나머지 이제 접수, 심사, 여기가 이제 신청 절차예요. 신청 후.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제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기해주면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등기관이요. 심사하더니 의뢰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등기 안 해주겠다. 우리가 각하 처분 그래요. 자, 그럼 요 각하라는 말. 요 각하는 뭔가 하면요. 등기부 기록을 거부했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기분 좋아 나빠요. 한번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싸워야지. 그게 이제 이 신청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뒷부분 여기서 이제 요거 시험 나와요. 이제 각하 사유 물어보는 거 하나. 이 신청 요것도 시험에 꾸준히 시험 나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신청 절차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총론 파트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뭔가 하면 좀 양이 좀 많아요. 이렇게 이제. 대신 이제 3장을 잡아 놓으시면 나머지는 편해. 볼게요. 이제 보셨고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이죠. 여기를 절차 강론 그래요. 절차 강론. 강론을 다시 잘랐어요. 두 개로. 첫 번째가 이제 4장은 표시에 관한 등기. 이게 표제부 등기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5장은 권리 등기. 여기가 갑불구 등기입니다. 이제 갑불구고. 첫 번째, 자, 표시 등기는요. 특징. 양이 되게 작아요. 요거는 문제가 7년에 한 문제 나와요. 그런데 내년에 나올 차례야. 그리고 나오면 난이도는 최하야. 주는 문제. 이렇게 이제. 요 파트가 이제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고. 자, 그 다음 이제 권리 등기인데 하나 특징 말씀드릴게요. 우리 등기법 문제 12문제 나옵니다. 그랬죠? 12문제 나오면 요 5장이 보통 7개 내지 8개 나와요. 7개 내지 8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하나 들어보세요. 이제 권리 등기인데요. 권리 등기에서 가장 기본되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파트겠지. 소유권 등기. 또 소유권 파트가 보통 3문제 나와요.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건 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 또 상속 등기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신탁 이런 거 이제 소유권 파트 시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용의권 나왔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용의권 그러면 크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를 용의 물권 그랬어요. 우리 등기부에 여기다 임차권을 포함시켜서 용의권 그래요. 요 중에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럼 또 이제 저당권 파트도 한 문제.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제, 자, 구분 건물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분 건물 그러잖아요. 여기, 그거야. 아파트. 아파트 요것도 이제 시험에 꾸준히 시험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올 35 시험은 안 나왔지만, 내년에 나올 사항이에요, 이제. 구분 건물 됐고. 그럼 가등기도 이제, 요것도 한 문제. 한 문제인데, 35 시험은 2문제 나왔어요. 가등기 파트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파트가 거의 한정돼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 등기법은 일단 3장을 잡으셔야 돼. 총론. 총론을 잡아 놓으시면 5장은 비교적 따라와요. 권리 관한 등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3장 5장이 중요한 포인트 되고. 그다음 이제 특징은 뭔가 하면 올해 좀 개정이 좀 됐기 때문에요. 내년 시험은 개정 법률이 조금 나올 거예요. 훨씬 좋지 뭐. 비교적 이제 문제가 좀 정해질 거니까 나온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 딱 잡아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